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데뷔, 맹견, 영재. 네, 이 키워드 중에 영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지난달 28일 방송된 공부가 뭐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는 두 아들을 키우는 배우 육진수, 이한나 부부가 출연을 했는데요. 공부와 피아노의 재능을 보이는 첫째 아들 지원군의 진로 고민과 함께 영재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의 교육법까지 다뤄서 화제가 됐습니다. 배우 육진수와 이한나의 아들 중학교 2학년 육지원입니다. 제가 만난 중이 중에 제일 건전하고 아름다운 취미인데요. 피아노를 배운 지 오래됐나 봐요. 너무 잘 치는데요? 거의 혼자 독학으로 해요. 아? 독학이요? 영재네요, 영재. 수능 특강, 화학. 수능 특강? 재미인데요? 고등학생 보는 책인데요. 심심할 때마다 그냥 하나씩 풀어보려고 사온 거예요. 그냥 원소들이 그렇게 많은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원소들이 많은 게 매력적이라고요? 전에는 게임이 매력적인 건데 대단하네요, 진짜. 제가 볼 때는 행동이 온통 영재성 냄새가 풀풀 나요.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창의성 같은 것들도 지금 보면 자기가 수능 특강 교재를 사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적인 관심도 굉장히 많고 거침없이 풀어나가는데요. 굉장히 빨리 푸는 것 같은데. 숙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지원이처럼 지금 공부하면 옛날식 수능 문제라든지 간단한 수학 문제에 대해서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귀납적으로 그냥 답만 도출하는 게 아니라 공식이나 개념을 정확히 탑재해서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그 발상의 기술도 어느 정도는 이제 훈련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지원이 같은 경우에 적합한 학교를 좀 추천드리자면은 이제 영재 학교들 중에 과학예술영재학교라는 게 있어요. 예술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다양한 융합적인 능력 같은 것들을 고르게 발전시켜서 키워주려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그 학부모님들께서도 영재교육 관심이 있으신 분은 GED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발, 진단, 기관에 대한 안내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지원군의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 정보들 나누어 봤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 회차의 구성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다가왔어요. 처음에 그 지원군이 등장했을 때는 그 부모님과 너무 신체적인 부분부터 해서 외모부터 성격까지 다르게 느껴져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정말 능동적으로 혼자서 또 관심 있는 분야를 파서 하는 그런 천재성이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놀라게 됐었고,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심리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 초조함과 불안함,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이 또 마음을 짠하게 했었던 그런 회차였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녀는 내가 안다예요. 예. 아이를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 아이의 어떤 성향을 파악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적합한 멘토링이라든지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어떤 성장의 관점에서 그 사춘기라는 거를 굉장히 좀 새롭게 제시를 한 것, 아이들이 가족의 품을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니까 곁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다, 응원을 해달라, 이런 조언들이 부모뿐만이 아니라 어린 시청자에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저한테 아쉽게 다가왔던 부분은 패널들이 대치동 엄마들이 참 좋아할 거다. 대치동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대치동이요. 너무 부러울 만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특정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어떤 기준을 맞추는 듯한 방식이 공중파에서 꼭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을까. 패널들의 발언들도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데뷔,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지난 1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네. 네, 이날 방송에서는 유재석, 이효리, 비로 이루어진 그룹이죠. 싹쓰리의 쇼 음악 중심 데뷔 무대
가운데 이 뒷이야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가시죠. 일단 음악 리허설 뭐. 네, 시작하겠습니다. 유도리 교수님께서 카세트로 걸어가시면 툭 치면 실제 간주가 나오면서 제가 틀어야 되는군요. 오빠. 형님 카세트 테이프로 가시죠. 애드립을 하다가 시작한 거예요? 카세트로 가서 음악을 틀어야지 시작한다고 했잖아. 진짜 아까 뭐 어디 눌러? 그걸 왜 눌러? 이걸 눌러라고 그러셨다니까? 어딜? 맞잖아. 맞잖아, 린다. Come on. Come on. 섭섭해. Sex 3 in the house. 하는 거야? 빨리 해. 어디? 이쪽이라고 이쪽. 앞에 관리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카메라 좀 보라고. 너의 기억을 점령할 때도 이렇게. 여기도 보면 좋은데. 드디어 이분들을 만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말을 줄일게. 알았지? 말을 줄일게. 다시 한번 설레게 해줄 싹쓸이 분들을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싹! 핫 데뷔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뭐 많이 긴장되고 좀 떨립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싹쓸이의 무대 이제 만나러 가볼까요? 그럴까요? 자, 이제 곧. 자, 이제 곧. 말을 좀 생방이다 보니까 급해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 정말 그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아니. 생방에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글 쓰면 토크가 나왔어. 글 쓰네. 안녕하세요. 형님. 야, 그래도 음악에 잘. 오 이거 봐 오빠. 이것도 누가 주신 거지? 린다하고 비룡 때문에 할 수 있었어. 알지? 왜 이래? 상준이한테도 고맙다고. 아우 아파 왜 이래? 알았지? 자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래. 자,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쿨하게, 난 쏙 쿨하니까. 여름 혼성 댄스 그룹 프로젝트가 어느덧 데뷔라는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댓글 준비해봤습니다. 가끔 안무를 틀리지만 자연스럽게 즐기는 모습 보며 리얼 버라이티 쇼에 활용 정점을 찍은 듯. 셋이 합쳐 경력 70년의 관로. 멤버가 이 정도는 돼야 경력 있는 신입하는구나. 전후의 싹쓸이 무대만 보면 눈물이 날까요? 추억 소환하고 감성 자극해준 싹쓸이 너무 감사해요. 이 싹쓸이의 데뷔 무대에 대한 호평과 함께 90년대 감성의 여름 노래가 주목받게 돼서 좋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코로나 블루, 장마철의 우울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동안 정말 숨가쁘게 준비해온 데뷔 무대에서 이제 그 예능감들이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뭐 카메라 촬영이라든가 각도 같은 것들도 그 90년대 스타일로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통해서 세대 간이 소통할 수 있고 같은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마지막에 엔딩 무대에 이 싹쓸이가 이제 다른 가수들과 같이 한 공간에 서서 무대를 지켜봤잖아요. 무슨 우리 헌정 방송인가 뭐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사실 B 씨랑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역 가수인데 너무나 빨리 원로 가수 취급을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무대에 나란히 섰던 또 다른 가수들, 동료 가수들은 제가 얼굴을 모르는 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즘의 가요 시장이 너무나 어떤 유통기한이 짧고 소비가 빨리빨리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세태의 그늘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애틋함 같은 거, 아련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흐뭇해하면서 보셨을 장면이 그 팬들과 같이 이제 랜선 미팅을 할 때 그 어린이 기자단들이 질문하는 장면이 정말 흐뭇했는데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싹쓸이 노래를 들어서 신나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울컥했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때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에요? 야, 이거 그냥 이걸 어떻게 말로 질문이 그냥 우리 어린이들의 뼈를 때리네.
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복고 감성에 기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의외로 어린이 시청자들도 너무나 즐겁게 보고 있구나. 이제 전 연령층이 즐겨볼 수 있는 어떤 이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이제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명의 톱스타들이 함께 모이면 라이브 팬미팅에 5만 명 정도는 쉽게 모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이게 5만 명이 말이 5만 명이지 진짜 쉽지 않은 맞아요. 수치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무대였고요. 싹쓸이 활동에 대해서 실은 비판적인 목소리도 음악계에 있죠. 너무 독점적인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싹쓸이가 공익적인 사회 환원, 그러니까 기부라는 것으로 이어질 때 갖는 또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또 응원하게 되는 그런 좀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맹견, 이건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지난달 30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오늘 이 뉴스 코너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 보도에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소형견을 공격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전했는데요. 해당 사건의 가해 견주는 3년 전에도 이미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지만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견주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인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해 견주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의 한 주택가. 산책을 하는 흰색 소형견에게 갑자기 검은색 대형견이 달려듭니다. 주인이 급히 뒤로 숨겨보려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 물어버립니다. 대형견 주인이 와서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과 11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숨지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손쓸 수가 없죠. 거의 즉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을 일으킨 대형견은 로트와일러. 맹견이기 때문에 외출 시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입마개는 하지 않았고 목줄도 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수차례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도 같은 주민 분 강아지가 똑같은 패턴으로 당한 거예요. 2017년 사고 이후에도 이 개는 산책 도중 입마개를 빼거나 아예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가해 견주.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 견주는 가해 견주를 고소한 상태.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죽인 혐의는 재물 손괴에 해당하는데요. 기존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을 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항상 풀어놨다거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합하면 비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가해 견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점이 더욱더 충격적인데요. 이날 보도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게 3년 전에 또 맹견이 비슷한 사고를 일으켜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뉴스데스크에서도 마침 그 사건을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보도를 살펴보면은 이러한 맹견 관리와 사육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외국에서는 어떻게 관리 제도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적절히 비교까지 하면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마련의 필요성까지 같이 뉴스에서 전달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뉴스의 보도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사안의 그런 무게에 비해서 견주만의 어떤 관리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좀 멈추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관련 기사들과 좀 큰 차이가 없어서 현장까지 갔으면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고, 견주들이 작은 개를 끌고 나갔을 때 큰 개가 달려들 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좀 이런 실질적인 방법들까지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3년 전과 왜 이렇게 차이가 없는지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건 혐의가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피부로 체감하고 있잖아요. 동물권에 대한 확대. 재물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점차 입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심층 보도를 통해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